자, 지금 시간이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오후 10시 19분. 자, 이번 동영상은 장 마감 후에 이제 코스피 200 지수나 선물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짧은 시간 내에 동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하고 싶어도 빼먹는 이야기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덧붙여서 월봉하고 주봉하고 그 다음에 일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눈에 보고 계신 건 코스피 200 지수의 월봉 차트예요. 코스피 200 지수의 월봉 차트인데 이게 혼동하지 말아야 될 거는 현재 차트하고 과거 차트는 완전히 달라요. 현재 차트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달라요. 지금 하단선이 지금 봉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봉을 분석할 때는 현재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보조지표를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해석이 안 돼요. 계속 변하니까. 근데 이걸 이제 과거 기준으로 해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보여요. 자,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걸 감안하시고 이제 이번 달이 남은 시간이 10거래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 10거래일 동안 잘 관찰하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봉을 어떻게 그릴 거냐? 봉을 도대체 어떻게 그리려고 하냐는 거죠. 자, A 고가 상승, 저가 상승, 종가 상승, 그죠? B 고가 하락, 저가 하락, 종가 하락. 둘 중에 하나를 그릴 거잖아요. 자, 고저 종이 올라가는 형태로 그릴 수도 있고 고저 종이 하락하는 형태로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린다? 라는 건 저는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추적을 하느냐? 고저 종을 높인다라는 거는 개인이 매도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상승이니까. 그죠? 반대로 고저 종을 낮추겠다라는 거는 개인이 매수하는 거죠. 이건 하락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현물을 계속 사면 고조종을 낮추려고 하는 건가? 라고 상상을 하고 개인이 현물을 딱 매도하면 고조종을 높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컨셉. 근데 지금 봉을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고가고 여기가 저가죠. 그리고 여기에 상단선이 있고 여기에 하단선이 있어요. 고가는 상단선에서 딱 맞고 떨어졌는데 저가는 하단선보다 훨씬 아래에 있어요. 왜 그럴까? 개인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하단선을 누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시초가를 찍고 나서부터 개인은 계속 매수했기 때문에 상단선을 못 들은 거죠. 상단선을 들고 가려면 개인이 매도를 해야 되는데 개인이 매수를 하니까 상단선에서 밀리고 하단선에서는 튕겨야 되는데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누르고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보시라? 봉 그리기를 보시려면 누적된 자금의 흐름을 보세요. 자, 누적된 자금의 흐름이 도대체 뭐냐? 키움에서는 0789 키움에서는 0789입니다. 이걸 열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죠. 예. 자, 보시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개인은 현물을 매도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누적. 누적으로 매도한 적이 없습니다. 당일에는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누적으로는 매도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일봉상에서 상승은 나와도 월봉에서 상승으로 가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봉에서 아래 꼬리만 그렸다 떨어지고 하는 게 누적으로는 위로 갈 수 없는 자금의 흐름을 쌓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봉 그리기, 누적된 자금의 흐름, 개인이 현물 매수하고 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하단선을 누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단선을 누를 수 있는 자금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돈하고 봉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봉의 완성은 지금 봉은 어떠냐? 고가가 낮아졌죠. 그리고 저가는 상승 중입니다. 종가는 말일에 결정될 거니까 지금 종가를 고민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지금 고민해야 될 건 고가랑 저가예요. 왜? 이건 한번 결정되면 끝이니까. 고가를 넘으면 못 넘게 돌아갈 수 없고 저가를 붕괴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가가 낮아지거나 고가가 높아지거나 저가가 낮아지면 되돌림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은 고가도 낮아진 상태고 저가도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봉을 그리려고 하는지 아직 몰라요. 그렇죠? 고가를 여기서 다시 높이면 고저종 상승봉이 되는 거고 여기서 저가를 깨버리면 고저종 하락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현재의 봉은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요. 아직 이빨을 드러낸 게 아니에요. 이빨을 딱 감추고 계속 모색만 하는 거죠. 어떻게 할지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답답해 죽죠. 왜? 이게 지금 상승봉을 그리려고 하는 건지 하락봉을 그리려고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월봉으로 보면 이해 못하는 정보를 봉을 쪼갰을 경우에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봉을 쪼개서 보는 거죠. 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월봉을 보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작은 봉으로 나눠서 보면 그 봉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월봉은요. 지금 월봉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종가예요. 종가. 종가. 왜냐면 지금 종가가 제일 낮잖아요. 여기 종가인데 종가 투자 신뢰도가 가장 낮아요. 가장 낮다는 얘기는 종가도 제일 낮아야 돼요. 그런데 이번 달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종가는 1월 달의 종가입니다. 이렇게. 이게 357.98일 거예요. 또 확인해 봐야겠다. 틀리면 안 되니까. 잠깐만요. 예, 맞습니다. 357.98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의 종가가 지난달의 종가보다 낮다라는 거는 357.98 아래에서 끝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치 기억해 두십시오. 357.98입니다. 이게 고버스 가격으로 환산하면 2,580원 되겠습니다. 느낌표 2개. 그러니까 종가를 상승시키지 않을 거라면 이 얘기는 3월달 종가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면 4월달 종가는 357.98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돈의 흐름을 보세요. 돈의 흐름을 보시면 개인은 계속 매수하고 있어요. 계속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승으로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지난달에도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은 돈을 매수했어요. 이번 달에만 개인이 현물을 미친 듯이 사는 게 아니라 지난달에도 꽤 많은 돈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적으로 11조 3,676억을 샀어요. 3월 1일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지난달 3월달 종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4조 8천억만 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달 것도 다 팔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달 종가 위로 올라가려면 11조 3천억을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야 돼요. 그래야 개인한테 이익을 안 주죠. 그래서 지금의 자금 흐름으로만 봤을 때는 위로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자금으로 보면. 그러니까 차트로 보면 지금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올라가도 상관없는 거죠. 충분히 올라갈 수도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차트만 봤을 때는. 근데 돈으로 보면 이건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올라가면 개인만 엄청나게 돈 버는 거예요. 올라간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개인이 매수한 11조 3천억은 다 수익이란 얘기거든요. 그럼 1% 오르면 1,000억이에요. 1,000억. 1% 오를 때마다 개인한테 1,000억씩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외국인이? 1%를 오히려 빼면 1,000억씩 손실을 내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억지로 올려서 1,000억씩 수익을 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자금의 흐름으로 보면 상승보다는 조금 더 하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하단선 아래에 지수가 위치하고 있지만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가를 깰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저가를 깨지 않으면 상승봉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이 위치, 요 저가 있죠? 요게 아마 346.85? 346.85 맞습니다. 346.85를 깰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고 있으니 상승봉, 고저종이 상승하는 봉을 그리기에는 자금하고는 너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이 봉을 하락봉으로 그려줘야 되니까 하락봉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저가가 낮아져야 되죠. 그래서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냐 마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왜? 월봉을 완전히 망가뜨려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금, 상단선, 하단선, 그리고 봉을 어떻게 그릴 거냐. 하지만 지금 주가 자체는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매도자에게는 신규 공간은 없어요. 저같이 들고 있는 사람이나 아이고 내려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는 거지, 신규 매도자가 월봉을 보고 들어간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자, 지금 상태에서 한번 미래를 그려볼게요. 미래를 그려보면 자, 보시다시피 시가가 상단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보시면 하락의 힘은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낮은 종가만 유지할 수 있다면 5월 달도 하락하기 유리한 구조를 갖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상단선이죠. 그리고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그러면 이 구조로 봤을 때는 내려가긴 할 거예요. 내려가긴 하는데 내려갈 수 있는 폭이 너무 적어요. 내려갈 수 있는 폭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주가로는 횡보장을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달도 횡보장의 성격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받치기 때문에 이 구조는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3월달, 2월달 계속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를 다음 달까지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하락할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하단선 자체를 다 죽여야 됩니다. 각도가 안 나오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4월 달에 월봉이 고가가 낮아지고 저가가 상승하고 있는, 높아지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가가 낮아지고 저가가 높아지는 건 수렴이고, 수렴을 그리면 구조도 수렴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명확한 방향성이 없는 거죠. 아직 명확한 방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봉. 주봉은 조금 더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자, 주봉에서 저가를 깨야지만 하락에 유리한 시간, 그게 이번 주예요. 보시면 이번 주. 왜냐면 저투는 이번 주만 1구간이고 앞으로 3주간, 여기요, 하나 둘 셋, 여긴 0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가를 하락시키지 못하면 앞으로 3주 동안은 저가 투자 심리도를 하락시킬 수가 없죠. 그렇게 따져서 만약에 이번 주에 저가를 하락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면 어떻게 전봉을 그려야 되느냐? 저가 깨기 쉽게 종가가 저가랑 가까워야 되죠. 자, 1번. 종가하고 저가하고 가깝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주봉은 이번 주에 저가를 깨기 쉽게 만들어 놨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깼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주봉의 형태가 말해주는 건 이번 주에 저가 깨기 쉽게 해줄게 라고 한 거고, 실제로 저가가 깨졌어요. 여기까지가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하단선이 있어요. 그리고 상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도자는 저기까지 와야 돼요. 저기까지 와야 매도치죠. 매수자는 하단선에서 매수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하단선의 위치가 전봉 저가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봉은 좀 약한 봉이에요. 치고 올라가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요. 하단선이 이제 저가 밑에 있으면 봉 자체는 상승봉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자, 상승봉 저 종이 상승해야 되는데, 하락봉은 저 종이 하락하고. 그런데 저가를 깨는 순간 상승봉은 아닌 거잖아요. 양봉은 그릴 수 있어도 상승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의 구조를 봤을 때는 저가는 깬다. 그죠? 고가는 모르겠다. 모르겠다죠. 저길 넘을지 안 넘을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종가죠. 종가. 종가를 봤는데 종가가 하락했어요. 그러면 지금의 봉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면, 자, 미래를 보기 전에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기 보세요. 하단선과 플러스 음봉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힘이 소진돼요. 힘이 소진됩니다. 힘이 소진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다음 주에는 하단선이 크게 발달하지 않는다예요. 크게 발달하지 않는다. 크게 발달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이 윗꼬리를 왜 그렸을까?
그죠? 윗꼬리를 왜 굳이 그렸을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기본적으로 하단선이 발달하지 않으면 장대음봉을 그릴 수 있어요. 하단선이 발달하지 않으면 장대음봉을 그릴 수 있는데, 지금처럼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으면 기본적인 성질상 장대음봉을 그리기가 어려워요. 시가랑 하단선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그러니까 고가를 다음봉에서 낮추려면, 예, 장대음봉으로 그려서 낮추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반대로 윗꼬리를 그리는 거예요. 자, 윗꼬리. 그래서 주봉상의 윗꼬리를 그려 놓은 거죠. 이 주봉의 윗꼬리를 그리려다 보니까 일봉에는 장대 양봉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전혀 이해 안 되는 봉의 흐름이 주봉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거를 다음 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미래. 이렇게 미래를 그려서 보면, 예, 다음 봉이 보여요. 우리는 장이 열리지 않아도 다음 봉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봉의 의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제일 먼저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번 주에 이렇게 딱 보면, 예, 고가 투자 심의도 상승, 저가 투자 심의도 하락, 종가 투자 심의도 하락이에요. 예, 이렇게 그렸어요. 투자 심의도. 그런데 고가는 아직도 상승 중이에요. 예, 이걸 하락으로 만들려면 고가도 하락해야 되죠. 예, 그래서 고가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상단선을 전부 고가보다 낮은 위치에다가 들이미는 거예요. 자, 요게 상단선이죠. 이게 고가입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 고가보다 낮은 위치에 상단선을 들이밀었어요. 왜 이거 들이밀었냐면 고가를 낮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고가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아래로 꺾기 위해서 상단선을 밑으로, 예, 내리꽂는 거죠. 근데 상단선만 내리꽂는다고 해서 고가가 방어가 되나요? 상단선의 위치보다 고가가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고가를 높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만 넘지 않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예, 고가 투자 심리도도 하락해요.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를 넘지 못하면 고가 투자 심리도가 다음 주부터 하락하는데, 예, 이 일구간이 두 번 있죠. 그러니까 이게 4월 3주, 그 다음에 4월 4주까지 영향을 미쳐요. 즉 다음 주에 고가가 하락하면 4월 4주까지는 고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상승은 없어요. 상승은 없습니다. 5월 첫 번째 주나 가야 이제 상승 여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의 힘이 4월 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종가는 다음 주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일구간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 일구간이잖아요, 매트릭스가. 그러니까 상승을 해도 상관없고 하락을 해도 상관없어요. 왜? 방향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예, 방향은 그냥 하락이에요. 종가가 심지어 상승해도 하락의 힘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가를 봤더니, 예, 여기가 0구간이에요. 자, 비록 이번 주에 지난주 저가를 깼다고 하지만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 지키면, 예, 다시 상승 구조로 돌아서요. 그러면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저가를 지킬 것인가, 고가를 지킬 것인가, 그 싸움이잖아요. 여기가 저가. 자, 고가를 지킬 거냐? 그러면 하방. 왜? 고가 투자 심도가 내려가니까.
저가를 지키잖아요? 그럼 상방. 그죠? 저가 투자 심리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고 고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면 이제 둘이 개판 싸우는 거고요. 예, 만약에 저가 투자 심리도를 상승시키다가 고가를 넘으면 상방이 되는 거고, 예, 고가를 낮추다가 저가를 깨면 하방이 되는 거죠. 지금 시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싸움은 고가와 저가를 방어하는 싸움이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누가 이길까요? 지금 판에서는 고가가 이기게 돼 있어요. 상단선. 왜? 상단선은 이번 주 고가보다 낮은 위치에 있고 하단선은 이번 주 저가와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단선이 실질적으로 힘을 작용할 상태가 오면 그때는 이미 저가가 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판, 지금 만들어 놓은 판은 하방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방에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예, 요 상단선 요거 잘 보세요. 예, 요걸 잘 보시면 됩니다. 요거. 그리고 하단선은 요걸 보시면 되고, 예. 그러면 각도, 위치, 예, 다 봤을 때 아직은 상단선이 유리한 거죠. 예. 그래서 현재의 주봉의 상태만 봤을 때는 이건 고가만 넘지 않으면 저가를 깨기 훨씬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 저가가 깨진다.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 저가가 깨지면 그 다음 목표는 어딜까요? 예, 지난달 저가가 되겠죠. 주봉의 전봉 저가를 깼다라는 건 월봉의 전봉 저가를 향해 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 주 저가가 1차 타겟이고요. 1차. 그 다음에 지난달 저가가 2차. 예, 요게 346.85죠. 예. 그 다음엔 여기에요. 볼벤 20 하단.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저가를 지키면 그냥 상방이에요. 고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가를 뚫지 못하는 지수가 내려갈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상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런 동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고가를 못 놓고 저가를 깨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가. 예. 그 다음에는 346.85, 예. 그 다음엔 339예요. 예. 이렇게 순차적으로 목표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 주에 기억하셔야 될 거 뭐다? 이번 주 고가 넘느냐. 지금은 고가를 넘지 않기 위해서 그려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려놨다. 이번 주에 고가를 넘지 않도록 그려놨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의 값이 얼마일까? 여기의 값은 얼마고? 1번, 2번. 한번 볼게요. 얼마인가? 주봉이죠. 주봉의 고가가 얼마냐면 359.43이에요. 예, 이게 고가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만들어지는 상단선의 위치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T3이거든요. T3 356.72. 예, 356.72입니다. 요게 2번, 요게 1번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예, 됐어요. 자, 잘 보시면요. 외국인이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선물을 가지고 있는 단가가 얼마냐면 358 정도 돼요. 예. 요거에 1.2조. 그러니까 제가 계산한 거는 4월 14일자예요. 이게 4월 14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단가가 358 정도 됐어요. 근데 오늘 얼마를 샀냐면 9,160억을 매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대충 0.9조를 추가적으로 매도했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가 될까요? 단가가? 예, 추정치로는 356 정도 돼요. 356. 그러면 외국인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2조 1467억의 선물 매도의 평균 단가는 356인데 지금 상단선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오늘 선물 매도를 많이 한 이유는 단가를 낮춘 거예요. 선물 매도를 안 하고 환매를 해버리면 단가가 변경되지 않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지금 낮은 위치 353, 54 사이에서 선물 매도를 9천억대를 집행했잖아요. 9천억을 집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단가가 낮아지겠죠. 금액도 비슷한데 1.2조 원 대 0.9조 원이면 예, 단가가 충분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선물 매도의 평균 단가는 이번 주의 고가보다 낮아요. 그러면 이번 주 고가를 넘기면 자기네들은 선물 매도가 손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심증은 고가를 넘길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하락에 대한 시각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저는 고퍼스를 이런 구조에서는 팔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일단 들고 가봐야죠. 결과를 봐야 되니까. 일봉은 일봉도 다 설명을 하고 넘어가죠. 예, 그래야 좋겠죠. 자, 이게 다음 주가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가 다음 주거든요. 다음 주 이렇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가 다음 주죠. 지금 10거래일 남았죠. 10거래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음 주는 월화가 하방이고요. 수목금은 상방이에요. 시간상. 예.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오히려 월화가 상방이고 수목이 하방이라고 봐야죠. 자, 이게 저라면 예, 거꾸로 움직일 거예요. 예. 월화는 오히려 상방으로 움직이고 수목금을 하방으로 움직이면 이건 투심은 계속 내려가게 돼요. 투심은 계속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월화 안에 고가를 찍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수목금의 고가를 찍으면 상방으로 턴합니다. 턴하게 돼요. 그래서 고가를 찍을 거면 월요일에 찍어야 돼요. 월요일에 찍고 화요일에 낮추면 돼요. 그럼 수목금의 연구간에 쭉 빼면 돼요. 네. 수목금에 쭉 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봉을 그리면 내려갈 수 있어요. 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봉을 어떻게 그릴 거냐. 1구간에서 상승이 오면 나쁜 거냐? 오히려 1구간에서 상승이 오는 게 더 안전하죠. 왜? 투자 심리도는 안 올라가니까. 봉만 올라가고. 예. 근데 수요일부터 상승을 하면 투자 심리도랑 봉이랑 같이 가요. 그러면 이게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로 봤을 때는 다음 주 수요일 정도의 상방으로 틀 수 있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 정도가 되면 위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만들기 싫어. 나는 하락을 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월요일에 고가 찍고 화요일부터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화요일날 음봉 내서 죽여버리면 수요일에 고가 저가 낮추고 내려가면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락봉으로 쓰겠다 그러면 화요일은 무조건 음봉이 나와야 돼요. 월요일은 상관없고 제가 보기에 화요일은 무조건 하락봉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하락으로 갈 생각이 있으면 월요일 날 고가를 찍고 화요일부터 계속 내리꽂는 거예요. 밑으로. 그러면 상관없어요. 지금은 일봉만 봤을 때는 이건 지그재그예요. 지그재그. 몰라요. 이 매트릭스만 보고는 방향을 전혀 계산할 수가 없어요. 방향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왜? 이거는 방향을 노출시킨 성격의 매트릭스가 아니기 때문에 일봉을 봤을 때는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봉이 움직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하락 시간을 다 썼어요. 이건 내릴 만큼 내린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내리고 싶을 때 1구간과 0구간을 막 이렇게 억지로 끼워 넣어서 만드는 형태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제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명확하게 한쪽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일봉에는 특별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때 봉을 그리는 거에 따라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에서 상승하고 싶으면 수요일날 상승하면 상승으로 턴해요. 월화에 바닥 찍고 수요일날 상승하면 상승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걸 하락시키고 싶다 그러면 월요일 정도에 위로 갔다가 내려오고 화요일부터 내리꽂아 가지고 계속 내려가면 돼요. 그게 하락봉으로 가는 방식이에요. 자, 이거를 주봉이랑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월화 안에 만약에 저점을 못 깨요. 이번 주에 저가를 못 깨면 수요일날 양봉 나면 이건 위로 가겠다라는 신호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월화 안에도 고가를 못 넘어요. 고가를 못 넘는데 수요일날 만약에 저가를 깼다. 그러면 이제 하락의 힘이 작용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정해진 시간 안에 해야 될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상방, 이번 주 저가를 깨면 하방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고가를 방어하느냐 저가를 방어하느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이 매트릭스를 가지고 저보고 매수하라? 그러면 수요일에 화요일 저가 지키면 수요일에 화요일 저가를 지켰는데 그 화요일의 저가가 이번 주 저가보다 높아야 돼요. 그러면 매수해 볼 만한 기회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반대로 매도는 이번 주 고가가 넘지 않으면 일단 화요일까지는 유효해요. 화요일까지는 이번 주 고가 넘지 않으면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일봉의 상승 시간은 수요일부터고 주봉은 이번 주 고가를 넘지 않는 한 상방이 아니고 외국인은 선물 매도를 했는데 2조 원이 넘는데 평균 단가가 356대밖에 안 된다라는 걸 감안하셔야 돼요. 만약에 다음 주 시작했는데 외국인이 거기다 대고 선물 매도 더 했다. 그러면 단가가 더 내려가겠죠. 지금 356인데 지금 지수는 353도 안 되잖아요. 여기다가 선물 매도하면 단가가 356보다 더 떨어져요. 그러면 이번 주 고가 넘기 싫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월봉과 주봉은 명확해요. 그죠? 월봉과 주봉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돈도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일봉은 명확한 신호가 없어요. 이걸 봤을 때는 어느 날짜에 공략하면 좋을지 이런 정보가 마땅하지 않아요. 0구간의 연속성이라든가 1구간의 연속성이 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주봉을 보고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주력봉은 주봉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월봉, 주봉, 일봉을 보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주말 동안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